우리가 애터미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거고, 애터미가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요즘에 이게 좀 흔들리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이라는 게 의미 자체로 보면 누구도 이런 품질은 없다 하는 게 절대 품질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이런 품질은 이런 가격에 팔 수 없다 하는 게 절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애터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실제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공정위 자료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원가 비중이 나왔어요. 애터미,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이 있는데, 가격 대비 원가 포션 보면은 애터미가 제일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가격 대비 원가 포션은 애터미가 높으니까 품질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콜마 B&H 제조사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 되니까, 그래 뭐 품질 좋겠네 라는 생각은 역시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건,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치아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원래 한 2만원, 3만원 하던 핸드메이드 효소 치약 같은 걸 썼었어요. 그러다가 애터미 치약을 전달을 받았는데, 고급 치약을 써보다가 애터미 치약을 딱 썼을 때 첫 느낌이 어땠냐면, 이것도 고급스럽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저의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이를 닦고 나서 과일을 먹었을 때 과일 맛이 그대로 느껴지느냐 아니면 안 느껴지느냐 갖고도 또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 치약은 썼을 때 과일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급이구나 알았는데, 통상 시중에 프로폴리스 치약, 그 다음에 메스틱 오일, 모략 팅크가 들어간 제품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판매를 해요. 한 개씩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천연 항생 물질이 한 개씩만 들어간 걸로도 200g으로 환산하면 뭐 13,000원에서 한 3만원, 17,600원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가 이걸 3,000원에 판매를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터미 치약이 원래 프로폴리스만 있었어요. 그런데 플러스로 바뀌면서 메스틱 오일이랑 모략 팅크까지 추가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3,000원이라는 가격은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걸 많이 넣었는데도 가격을 그대로 지켰다. 제가 생각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절대 품질이고 절대 가격이야, 물론 최대한 맞추긴 하는데, 그 간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더 벌어진다는 거죠. 치약의 예에서 본 것처럼 더 품질을 올리면서도 만약에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가격이 내려간 것과 같은 효과니까, 이 간극이 멀어질수록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완성도가 높아져 간다. 결국 애터미는 그런 완성도를 높여가는 일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걸 애터미를 사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애터미가 이걸 계속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이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지켜질까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회장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목 아래다가 칼을 대고 경영하는 심정으로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상 플랜에 보면 월간 유지 조건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간 유지 조건이 없다는 건 매달 강제로 물건 사야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수당받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좋은 걸 정말 싸게 팔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없을 거고 회사 매출도 없어지고, 그럼 기업이 망해버리겠죠. 그래서 월간 유지 조건을 만들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환경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벼랑 끝 전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벼랑 끝에 나를 세워놓으면 뒤에는 바로 낭떠러지잖아요. 배수진, 전쟁에서도 큰 강을 등 뒤에 지고 싸우는 거죠. 그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로가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환경을 설계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 그 더 큰 힘이 발휘가 되는데, 회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죠. 월간 유지라는 걸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정말 좋은 걸 계속 싸게 파는 거에만 모든 집중을 하니까 이걸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유지될 걸 안 거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게 나오면서 야, 이거 절대 가격 맞아?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와, 이거는 그런가?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애터미의 가습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딱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등 진짜 예쁘죠. 저도 주문해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뻐, 디자인이. 그래서 또 이렇게 뭐 굿 디자인도 받고 핀업 어워드도 받고, 그래서 디자인 예쁜 거는 이제 뭐 공증이 됐다. 예. 그런데 가격이 19만 8천 원. 제가 지금 공을 하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9만 8천 원. 가습기가 19만 8천 원. 잠깐만요. 제가 일단 디자인이 아까 예쁘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백자 모양의 디자인을 본딴 거잖아요. 도자기 모양.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도자기가 좀 가치가 있고 비싸니까 도자기에다 가습기 기능을 넣어줘서 19만 8천 원인 건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정도로 가격이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 네이버에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습기의 가격대는 3, 4리터의 어떤 대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만 원에서 한 6만 원 선? 뭐 요 정도면 뭐 가습기 가격, 적정 가격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9만 8천 원에 나오니까 헉! 이거 왜 비싸지? 이렇게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애터미니까, 애터미에 대한 믿음이 있고 박한길 회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일단 애터미에서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최고의 품질을 선택을 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팔겠다는 게 절대 가격인데, 그럼 이게 품질이 진짜 남다르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시중의 가습기가 초음파 방식이 있고 애터미 것처럼 가열식이 있고 자연기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초음파는 물방울을 그냥 이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물방울을 튕겨내. 탁탁탁탁 튕겨내는 거고, 가열식 가습기는 물 끓이면 수증기 나오잖아요. 그런 원리고, 자연기화는 빨래 널어 놓으면 자연 건조되잖아요. 물이 이렇게 공기 중에.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연기화는 잘 안 쓰고요. 시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초음파나 최근에는 가열식 가습기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가습기는 이런 형태죠. 뭔가 막 뿜어내. 연기를 막 뿜어내죠. 어렸을 때는 가습기 보면 그 막 연기 나오는 게 신기해가지고 막 코 대고 막 마시고, 다 커서도요, 지금 나이에도 뭐 목 건조하고 뭔가 좀 이 목이 아픈 것 같으면 가습기에 저 코 대고 막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이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연기에 대한 추억은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86년생인데 시골 살았어요. 어렸을 때 이거 우리는 방구차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데, 막 나타나면 부앙 하면서 방역차 나타나면 그 뒤에 막 따라다니고 그거 들이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걸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초음파 가습기들이 아까 제가 물방울을 튕겨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봐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먹물을 탄 그 물, 그러니까 먹물이죠, 먹물을 가습기에 넣어요. 그래서
초음파식과 가열식 끓이는 두 가지 가습기에 먹물을 넣고 이제 증기가 나올 때 A4 용지를 대보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 이제 A4 용지를 딱 대보면 초음파 가습기는 실제 이렇게 먹물이 묻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열식 가습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물방울을 튕겨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통째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땐 작은 입자지만 가열식의 그 수증기보다도 큰 입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튕겨나오는 게 어떤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냐면 우리 그 생수 마실 때 통상 입 대고 마시지 마라. 왜 그러냐면 컵에 따라 마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입을 한번 대고 마시면 입속에 있는 세균이 예를 들어서 그냥 딱 한 마리만 들어갔다. 한 마리만. 물병에 이제 딱 한 마리만 들어가도 요게 마신 직후에 900마리가 되고 하루 정도 지나면 42,000마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는데 물이 필수인데 여름철에 우리가 물 끓여 먹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균을 죽이기 위해서. 뭐 식중독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는 균들 다 죽이잖아요. 물 끓여 먹으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군대 갔을 때 여름에 그렇게 날 더운데도 작업 나가면 끓인 물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을 끓이지 않으면 세균 번식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가습기에 입을 대거나 마시거나 하진 않지만 그 안에 세균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으면 다 물방울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튕기니까. 그리고 이 물을 받아가지고요. 하루 만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작동시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 이 물이 며칠 동안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습기에 쓰는 물을 뭐 정수기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돗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수돗물 우리 최근에 이슈 종종 나오고 있어요. 2020년 7월에도 이제 인천의 정수장에서 유충 나온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본 건 이거죠. 2월 4일, 21년 2월 4일에 마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뭐 SBS 뉴스에도 나오고 뭐 JTBC에도 나오고 대대적으로 나갔었는데 페놀이 나왔어요. 페놀. 페놀은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돗물에 이제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실제 이런 발진이 났고 만약에 그 수돗물을 초음파 가습기에 받아가지고 아이가 있는 방에 틀어줬다.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방에 물방울을 페놀이 들어간 걸 튕겨준다. 아, 정말 충격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라도 초음파 가습기에 대한 안전성, 이게 좀 이렇게 퀘스천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은 뭐 정상적인 성인들은 면역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 특히나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이게 이렇게 폐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물방울들이. 그럼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딸을 데리고 소아과 갔을 때 소아과 선생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 가습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가습기 물이 차가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차갑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좀 감기 증상 비슷한 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습기는 웬만하면 틀지 말고 뭐 수건을 널든지 아니면 가열식 가습기를 써라. 이런 거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초음파 가습기는 온도도 내려갈 수가 있구나. 겨울철 같은데 이제 틀면 더 추워질 수가 있겠죠. 온도에 영향을 미세하게라도 주니까. 그래서 역시 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수돗물을 이용해 가지고 초음파 가습기 틀면 미세먼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세먼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잖아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뭐 폐를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뇌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수돗물이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증류수라는 게 물 끓였을 때 수증기를 모아서 만든 게 이제 증류수잖아요. 쉽게 뭐 가열식 가습기에선 증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래서 초음파가 아닌 가열식 가습기를 쓴다 라고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열식 가습기 하면 이거 떠오르잖아요. 집집마다 다 하나씩 있잖아요. 커피포트.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여기다 가열판을 하나 달아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배출하는 게 가열식 가습기란 말이죠. 근데 그 커피포트 끓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끓이면 조용한 데서 끓여보신 적 있으세요? 조용한 뭐 분위기에서 커피포트를 탁 키는 순간 취 하면서 막 보글보글보글 그 소리가 소음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가열식 가습기가 일단 가격대가요. 10만원, 20만원, 거의 이제 30만원 가까운 제품도 있고 20만원대, 뭐 10만원대 이렇게 중후반, 20만원 중후반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초음파보단 비싸구나. 그래서 인식 가격대가 그 정도 되는데 디자인이 다 밥통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다 밥통. 심지어 여기 세 번째 있죠. 르젠의 제품은 아, 여기 보니까 진짜 이거 밥통 뚜껑 아닌가 싶어가지고 눌러서 제품 설명을 보는데 진짜 야, 이거 만드신 분 왜 대단하냐면 여기다 밥을 하셨어. 아, 이거 가습기예요. 이거 밥통 아니고 가습기인데 밥솥의 원리를 이용한 가습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밥을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 밥을 하셨어요. 대박입니다. 네, 대박이에요. 어쨌든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게 이제 밑에 보면 이것도 가열식 가습기인가? 가열식 가습기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품목이 가열식 가습기. 근데 가격이 싸죠. 한 5만원 정도? 49,400원이니까. 그래서 와, 이건 가열식 가습기인데 되게 저렴하다. 거의 초음파 수준이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댓글이 일단 소음 이슈,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분무량이 좀 적다. 가습량이 풍부하지 않다. 그리고 분무량 조절 기능이 없다. 어떤 분은 이분은 능력자인 것 같아요. 소음을 측정했어. 47dB 내외로 나왔대요. 소음을 측정하니까. 그러면 47dB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음표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40dB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수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소음이 우리가 자는 수면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아까 제품 같은 경우에 그 저렴한 제품 중에 47dB 내외로 움직인다. 그럼 이제 거의 50dB 가까이 되는데요. 50dB 정도가 되면 신체에 영향을 줘요. 호흡이나 맥박수가 빨라질 수 있고 그 대낮에 우리 사무실 정도의 소음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낮에 활동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 자야 할 때는 좀 거슬리는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몇 개의 제품들을 봤을 때 소음 이슈가 있어요. 근데 실제 측정 값을 이렇게 뭐 댓글에 다신 분들도 있는데 40dB 이상, 내외도 아니고 이상이에요. 거의 40dB 넘어가는 소음이고 이 제품마다의 특별히 우리 제품의 소음이 어느 정도입니다 라는 그 데시벨을 명확하게 표기해 놓은 제품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제품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있죠. 특이한 거. 뭐가 특이하냐면 소음을 스펙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소음을. 다른 건 없다니까. 찾아보세요. 가열식 가습기 쳐가지고 이 스펙, 이 제품 사양을 쭉 보면은 소음을 표기해 놓은 게 없어요.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강남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산다고 안 하고 강남 산다고 꼭 이렇게 강남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중의 제품들이 소음에 대한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희 제품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소음이 25.7dB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했는데 이 정도 소음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 30dB 밑에는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정도, 바람에 스치는 그 소리? 그게 이제 20dB 정도니까 굉장히 쾌적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실 머리맡에 놔도 괜찮은.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잖아요. 저는 이 포인트 등이 참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디자인도 예뻐서 침실에다 놔도 되는. 밥통을 놓을 것인가 예쁜 도자기 모양의 가습기를 놓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소음 문제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잡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가열식 가습기
가격대 이렇게 찾아보실 때 보셔야 되는 게 최대 소비 전력이 있어요. 최대 소비 전력,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500W라고 돼 있으니까 야, 이거 전력이 좀 높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최대 소비 전력은 높아야 돼요. 20만 원 중후반으로 가면요, 보통 소비 전력이 한 480W에서 500W 사이 정도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음파 가습기는 물방울 튕긴다 그랬잖아요. 키자마자 튕길 수가 있어. 그런데 가열식 가습기는 끓여야 되기 때문에 이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증기가 천천히 나오겠죠. 그래서 순간 소비 전력을 높여가지고 빠르게 끓이는데 필요합니다. 그럼 500W 정도니까 빠르게 끓여서 가습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500W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1단 정도로 이제 가습 어느 정도 해가지고 습도가 올라가면 180W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전기세 걱정되잖아요. 야, 180W면 어느 정도 전기세가 나올까? 전기요금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가습기로 해놓고 소비 전력 180W에다 맞춰놓고 매일 6시간 정도씩 쓴다고 할 때 월간 사용량이 32kW 나옵니다. 그러면 32kW가 얼마냐? 32kW가 1130원입니다. 월간 전기 이용료. 한 달에 1130원. 여기는 이제 구간으로, 그 구간 넘어가면 요금이 택시 요금처럼 어디까지는 기본 요금,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 요금, 이런 식으로 1kW부터 한 43kW까지는 1130원이고요. 44가 넘어가면서 이제 10원 정도가 더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습기를 꾸준히 키셔도 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열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제품들 안전장치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역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수위 센서, 자동으로 가습이 중단되는 거, 물이 없으면 안 돼. 이제 자동으로 중단되고, 또 가습에 필요한 온도나 이런 것들을 올라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바이메탈, 그 다음에 온도 퓨즈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는 비슷한 스펙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나마 이제 한 20만 원 후반대 제품들이 뭐 최대 전력이라든가 하는 부분만 좀 비슷하지 나머지는 글쎄. 그래서 이 애터미에서 결국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겠구만. 그러니까 시중에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으니까 애터미에서 직접 가장 문제가 되는 소음 이슈를 잡고, 그리고 안전장치도 다양하게 넣고, 디자인도 밥통이 아닌 예쁜 백자 모양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19만 8천 원에 뽑았으면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스펙이 20만 원 후반대에도 없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싸게, 시중 제품보다는 한 10만 원 정도 싸게 팔면서도, 또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건 PV죠. PV도 10만 PV나 잡아줬다는 거죠. 거의 절반을. 그래서 소비자들도 만족을 시키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사업자들을 위한 PV 책정까지 돼 있는 아주 균형이 잡힌 좋은 가습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에 가습기를 놔야 된다. 특히나 우리 집에 어린 아이나 면역이 좀 약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필히 어떤 다른 가습기보다는 애터미 스팀 가습기를 이용하셔서 조용하고 예쁘게 가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